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우왕 이현왕입니다. 제가 어저께 모의고사를 쳤어요. 제가 한 달 후에 한의사 시험이 있어가지고 그 수험생으로 치자면 한 10월 모의고사 이런 거를 어저께 보고 지금까지 오답 노트를 정리하고 오는 길입니다. 굉장히 고등학생 같죠? 근데 그 오답 노트라는 거는 틀린 문제? 실패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주제는 이 실패에 관한 건데, 실패에 관해서 해결책 혹은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람들이 실패를 하게 되면요, 크게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의 행동 패턴을 보여요. 물론 굉장히 많은 행동 패턴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은 그 세 가지나 네 가지 정도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 병원에 환자들이 오는 이유가, 물론 몸이 너무 아파서 치료를 받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분들이 제가 몸이 아픈데 어떤 병인지 몰라서 불안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병이 어떤 병인지만 알아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그런 실패에 대한 행동 패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얘기하기 전에 일단 제 실패 얘기를 하나 또 할게요. 수능 얘기 아니에요. 제가 수능에 대한 실패는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얘기는 안 할 거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민철이라는 친구가 반에 있었어요. 그 친구가 굉장히 공부를 잘했는데, 제가 그 뒤로 민철이라는 친구를 아는 민철이만 한 대여섯 명이 되는데, 민철이들은 항상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민철이들은 그랬거든요. 이상하죠. 근데 여튼간에 그 친구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뭐 그림도 잘 그리고 하여튼간에 소위 말하는 그 엄치나 이렇게 재수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런 친구였는데 어느 날 그 과학의 날 이렇게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하고 있었는데, 과학의 날 때 제가 열심히, 제 딴에는 재밌게 그리고 있었어요. 날아가라 로봇팔, 뭐 우주 끝까지 날아갈 거야, 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뒤에 지나가더니 야 현영아, 너는 그림을 진짜 못 그린다 이러면서 깐족대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바로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그 친구 멱살을 잡고 막 싸웠대요. 지금으로서는 제가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왜냐면은 저는 어떻게 이렇게 작은 폭력이라도 힘으로 싸워본 게 중학생 때가 마지막이었나 그래요. 왜냐면은 일단 제가 힘이 굉장히 약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체육이 9등급이었고요. 제가 남녀공학을 나왔는데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 여자애들이 맨날 이렇게 팔씨름을 도전했어요. 제가 승률이 50%가 안 됐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힘이 약하다 보니까 저는 누구와 폭력으로 싸운다 이러면 일단 질 자신이 있고 이렇게 흠뻑 쳐맞을 자신이 있어서 힘으로 싸우지는 않고요. 그리고 싸움 자체가 꼭 힘이 아니더라도 좀 소모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저는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약간 도피해요. 달아나는 경향이 있는데, 사람들이 원래 근데 어릴 때는 좀 그럴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릴 때는 자존심이 세요. 내가 실패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못한다는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림 못 그린다 그러면 그때 성질나는 거야. 나도 그림 잘 그리는데 너만 잘 그리냐? 이랬던 친구들이에요. 원래는 여러분들도 어릴 때 너 뭐 잘해? 물어보면은 저는 종이접기도 잘하고요, 공룡도 한 200개쯤 외우고 있고요, 진짜 그래요. 막 수도를 외우는 애들도 있고, 야 너 뭐 되고 싶어? 물어보면은 되고 싶은 것도 많아요. 막 유튜버 되고 싶다 해서 요즘 많죠. 유튜버 되고 싶어요, 뭐 경찰관이요, 소방관이요, 훌륭한 변호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던 친구들이 점점 자라면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실패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이 실패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게 되고 옆에 애들과 비교하게 되고 점점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 고등학생쯤 되면 좀 슬퍼요. 제가 물어봐요. 야 너 뭐 잘해?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뭐 되고 싶어? 아니 뭐 그냥 남들 하는 거 뭐 대기업 가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가고 싶어서 눈을 반짝반짝 거리던 그 친구들이 되게 안타까운 얘기이기도 한데, 이렇게 실패에 점점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실패의 달인들이 되어가죠. 근데 이 어릴 때 그 반짝반짝했던 친구들이 실패의 달인이 됐는데도 못 견뎌내는 더 큰 실패가 와요. 더 큰 실패. 그게 실연이 될 수도 있고 뭐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수능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견뎌낼 수 없는 실패가 오면 다시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돼버려요. 그때 우리 어린아이 때처럼 막 싸웠을 때처럼 화가 나고. 근데 이 반응이 보통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 반응이 도피 아니면 회피거든요. 아니 도피랑 회피랑 똑같은 말은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조금 다른 게, 도피는 뭐냐면요, 아예 그 스트레스 상황을 안 마주치려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도피. 그래서 그걸 아예 달아나고 그 스트레스 상황에 최대한
이 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수능을 5번 본 다음에는 이 수능에 대한 얘기만 나와도 막 말을 돌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갑자기 딴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교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막 성질이 났었어요. 나는 왜 저 교복을 입을 때 고등학생 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지라는 그런 막 짜증이 나가지고 제가 교복 막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도 막 싫어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굉장히 지금은 나중에 좀 뜯어봤죠. 나중에 심리학 공부도 많이 하고 사람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야 좀 그 사실을 직시할 수 있었는데, 근데 여튼 사람들이 도피를 하게 되고, 또 도피랑 다르게 회피는 뭐냐면요, 그 실패가 너무 커,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크니까 크기를 살짝 줄이는 거예요. 크기를 좀 줄여요. 예를 들면은 야 수능은 운이야, 100% 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수능 다시 보면 어차피 뭐 그거 안 돼, 운빨이야, 그거 운 좋은 놈들만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남자친구한테 여자친구한테 차였을 때 아이 뭐 더 좋은 애가 올 거야, 이제 똥차 가고 뭐 벤츠 오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회피예요. 내가 이게 너무 크니까 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상처의 크기를 줄여서 내가 받아들이는 방식이 회피예요. 이게 인정을 한다는 거는, 실패를 인정을 한다는 거는, 인정, 인지, 인식의 알 인자는요, 말씀 언변에 참을 인자를 써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안다는 거는, 인정을 한다는 거는 참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실패를 참아내야 인정할 수 있는 건데, 참아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고 회피나 도피를 선택하게 돼요.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회피나 도피는 굉장히 우리 이 좋은 메커니즘이에요. 우리가 모든 실패를 다 인정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굉장히 실패하는 마인드가 쌓일 수도 있고, 또 정신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신경증이 생긴다든가 인격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신체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 크기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의 이 뇌의 방어 기제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 좋아요. 좋은데 회피랑 도피를 한 상태에서 다시 그 문제에 도전을 하면은 다시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면 수능에서 야 수능 운빨이야, 다시 보면 잘 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번에 불국어 때문에 망했어, 그래서 다시 볼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자꾸 불국어가 문제가 되는데, 제가 불국어 때문에 모든 수능을 망쳤어요, 불국어 때문에 멘탈이 나가서 모든 수능을 망쳤어요 이러는데, 그러면은 내가 물국어가 나올 때까지 수능을 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평가원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평가원은 매년 다른 주제로 욕을 먹고 있어요. 저 때 공부 수능 때는 불수학으로 욕을 먹었었고 근데 여튼 우리는 평가원을 바꿀 수 없고, 평가원이 어떻게 바꾸든 간에 상위권은 정해져 있고 하위권은 정해져 있어요. 그건 비율이기 때문에. 근데 하위권은 항상 평가원을 욕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평가원이라는 게.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평가원의 역할이죠, 욕먹는 것도. 근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평가원이 나쁠 수도 있는데 그걸 욕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내가 이 평가원을 넘어서 수능을 잘 보려면요, 도피나 회피를 한 상태에서 수능을 다시 보시면 안 돼요. 수능을 다시 보려면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이 인정이라는 거는 그 실패를 다 하나하나 뜯어서 알아야 돼요. 참고 내가 이거를 쓰지만 내가 다 먹고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배울 수가 있어요. 이 인정도 두 가지로 크게 나뉘거든요. 수긍을 하던가 극복을 하던가. 저는 나중에 수능을 뜯어보고 수긍했어요. 수긍. 어떻게 수긍했냐면은, 그때의 나는 그 정도밖에 노력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나 보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현아가 너 더 노력했으면, 끝까지 했으면 너 의대를 갔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얘기하는데, 아니, 저는 어떤 사람이 어떤 결과를 내는 데는 필연적인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필연이라기보다는 뭐 자유의지가 아예 없다는 게 아니고, 어떤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작용을 하는데, 그런 결과가 그때의 이현황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금은 해요. 그때는 못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수능을 생각하면 아쉽지 않아요. 다시 수능 볼래? 라고 물어보면 저는 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그건 나중에, 근데 얘기가 길어지니까 다음에 하고. 근데 여튼간에 그걸, 실패를 인정을 한 다음에는 수긍이 있고 극복이 있는데, 수긍은 어떤 단계냐면요, 노래방을 가면은 회피와 도피, 수긍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노래방을 가자고 얘기해보면, 노래방 가자 그러면은 노래를 잘 부르는 친구들은 상관없죠. 가자 그래 하고서 막 난리가 나요.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보면은 우와 이렇게 되는데, 노래를 못 부르고 자신이 없는 친구들은 처음에
도피형이 있어요. 도피형은 노래방 안 가. 나 그런 거 안 간다고. 나 노래 못 부른다고. 가기 싫다고. 이렇게 하는 게 도피형. 노래방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예요. 나는 노래를 부르는 거 자체가. 근데 왜 내가 노래방을 가야 돼? 하고 노래방을 가는 걸 아예 도피를 해버리거나, 회피가 있어요. 회피. 나 노래방 갈 때 나 노래 못 부르는데, 나 노래 못 불러 하고 사람들의 기대치를 줄여서 그 혹시나 내가 상처 입을까봐 그런 회피를 하게 되죠.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하여튼 노래를 못 불러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나 목이 쉬었어. 야, 나 노래방 가는 건 좋은데 목이 쉬어서 노래 좀 못 부를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열심히 밑밥을 까는 게 회피죠. 내 실패의 크기를 미리 줄여놓는 건데, 회피를 하기도 하고. 수긍형이 있어요. 수긍형은 뭐냐면, 내가 노래를 못 부르는 거 알아. 춤 못 추는 것도 알아. 근데 재밌게 놀아요. 막 말 달리자 이러고 막 재밌게 노는 친구들이 있어요. 야, 뭐 노래방은 뭐 가수만 가냐? PC방은 그런 프로게이머만 가냐? 이러면서 재밌게 노는 친구들이 이렇게 수긍형이 있죠. 수긍형이 있고, 극복형은 뭐냐면은 노래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나 노래를 못 부르는 거 알아. 난 왜 못 부를까? 왜 못 부르지? 하고 연습을 불러서 잘 부르게 되면 극복형. 근데 극복에 실패할 때도 있죠. 이게 사람의 재능이라는 게 좀 있어가지고 실패할 때도 있고, 근데 극복을 하려고 노력하는 타입이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실패를 하게 되면요, 크게 불인정하거나 인정하게 되는데, 불인정하면 도피나 회피를 하게 되거나, 인정을 하면은 수긍을 하거나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그 오답노트 얘기를 했잖아요. 오답노트를 하는 친구들이 보통 상위권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보통 과외를 하러 가면은 첫 시간에 저는 무조건 야, 너 풀었던 거 아무거나 문제집 하나만 빼봐 이래요. 그러면은 문제집이 깨끗한 친구들이 있어요. 깨끗한 친구들. 내가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여가지고 아예 문제를 거의 안 풀고, 많이 풀면 1단원 정도, 이렇게 수학의 뭐 집합 정도 이렇게 풀다가 멈추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보통 도피형, 공부 도피형. 보통 이 친구들이 하위권을 많이 차지하고, 회피형은 뭐냐면은 문제를 막 풀긴 풀었는데 막 틀렸어. 틀린 문제가 있는데 그 틀린 문제를 다시 안 봐요. 내가 그 문제를 틀렸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내가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실시점밖에 못 맞았어. 그러면 그걸 다시 안 봐요. 그럼 다음에 보면 또 틀리죠. 그거는 회피형이에요. 이거는. 혹은 틀렸는데도 이거는 수능식이 아니야. 이거는 수능 스타일이 아니니까 이건 틀려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게 회피형. 수긍형은 뭐 공부 못할 수도 있지. 수긍형. 이게 수긍형이고, 극복형은 열심히 오답노트를 만들죠. 내가 이 문제는 왜 틀렸을까? 다음엔 틀리지 말아야지. 그걸 열심히 오답을 하고 써보고 다음엔 안 틀려고 노력하는 게 이 극복형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어떤 큰 실패가 왔잖아요. 수능에 실패했을 수도 있고, 뭐 사랑관계에서 실패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실패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넷 중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실패인데, 그냥 한 문제를 틀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문제를 지금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다시 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나요? 혹은 그 문제를 그거는 운 때문이었어 라고 회피를 하고 있나요? 혹은 나는 어쩔 수 없었나 보다 하고 수긍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거를 다시 해보려고 실패를 뜯어보고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 실패했던 걸 다시 도전한다고 하면은 꼭 뜯어서 먹어서 그걸 참고 뜯어보기를 추천드려요. 회피나 도피한 상태에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의 실패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시 오답노트를 하러 가봐야 됩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